어제 우리가 그 빨간 장미를 검찰 응원하는 의미에서 한 송이 가져올 수 있는 분만 가져와 달라고 소극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장미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미를 검찰 안으로, 검찰 직원입니다, 이분이. 제가 여기 있고요. 이 전달을 끝없이 했습니다. 아마 오늘 검찰청 각 검사 방에는 장미 한 송이씩이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평가가요, 긍정과 부정이 오차 범위 내에 평평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이 높습니다. 문 정권이 저렇게 윤석열 검찰을 두들겨 잡고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대다수의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권 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이 높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석 달 후 여론조사도 함께 심판대에 선다. 선거법 공수처법 강행에 이어 청와대 수사 막는 검찰 학살에도 대통령 여당이 지지율이 3% 상승했다라는 그런 지지율이 있는데, 독주를 하고 독재를 하면 민심이 얻어진다라는 이런 여론 결과가 믿기는가? 그래서 조사 신빙성이 총선으로 판가름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1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RN서치입니다. 데일리안이요. 잘한다가 47.6, 부정이 45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광주 전남북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잘한다가 다 높았습니다. 호남 지역만 검찰에 대한 비판이 높았는데, 이것도 아마 전남 출신 김웅 검사의 지금 문재인 사기 폭로로 또 이것도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일리안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44.4, 부정이 다시 과반이 넘어서 51.7로 나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무슨 여론조사에서 RN서치가 조사에 실패한 것도 아닐 거고, 그동안에 왜곡되었던 여론이 이제 그래도 여론조사 회사가 편을 좀 들어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자리 부동산, 검찰을 조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 여론이 취합되어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문의 주택 매매 허가제 이런 뉘앙스의 청와대 언급에 대해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보수 언론들이 완전히 발끈해서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문의 어리석음도 지금 한계가 있어서 그야말로 건들지 않아야 될 이 기득권층의, 그들은 자유시장 경제로 포장되어 있는 한국의 투기 경제, 불로소득 경제에서 기득권의 지금 이 영역에서 벌어진 어떤 이해관계를 건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포장해 놓은 부분, 사실은 그러지 않죠. 한국이 무슨 너무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그것만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매우 불공정한 경제는 맞는데, 그렇지만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한다고 그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내 집은 내 마음대로 판다, 그러니까 사적 거래의 영역을 문 정권이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발끈해서 오늘 일면부터 사설까지 그냥 도배로 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해관계에 의한 문 정권의 이 고립과 또 별도로 좌파 진영 내부의 양심 세력들이 문의 독재에서 우리는 내리고 싶다고 이탈하는 현상이 지금 가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판사들이요, 지금 문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지금 추미애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분은 성향으로 보면 좌파고 또 더 나아가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것이 온전한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에서 벗어난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권력이 어떤 시점에 힘이 강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서 준수해야 되는 법적 규범이 존재한다.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맹신하는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법 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신이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한 판사로서 내린 결론이다.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참 훌륭한 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요, 좌우를 떠나가지고요, 좌측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좌우가 마치 진실의 절대적인 영역은 아니다는 거죠. 저는 우측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좌측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정치는 좌우가요 서로 정의와 진실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들을 꿰뚫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요. 그걸 어기는 자는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최근에 판사 4명이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판사 3명이 정치하겠다고 지금 이수진, 최기상 등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가겠죠. 그런 판사만 있는 게 아니라 판사들도 청와대가 이번에 검찰에 영장,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구차한 주장이 웃긴다. 다음엔 구속영장도 불응할 거냐. 왜? 검찰이 만들어간 게 아니라 판사가 도장을 찍어줘서 검찰이 들어간 겁니다. 들고 간 거예요. 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이 특정이 안 됐다니 판사들은 영장 전담 법관이 대상 특정도 안 하고 영장을 발부하겠냐. 직업이 영장 발부인데 영장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않고 영장을 발부했겠느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대상자가 부적법하다고 거부할 수 없다. 영장 거부는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이 임의로 만든 수색 목록은 위법이라니 검찰이 특정 안 했다고 해서 또 특정까지 해가지고 갔는데도 또 거부했다. 본질은 영장 거부다. 적법한 강제 수사에 불응한 거다. 국가보안시설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가다니 청와대가 국가 중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거부하는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진짜 국가 중대 이익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 생길까 봐 영장을 거부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 쪽에조차도 화가 난 거죠. 무슨 균형발전 비서관실이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장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판사들도 화가 났습니다. 자, 김웅 검사의 이 검찰개혁 사기극 글에 대해 검사 550명이 실명으로 글을 달았습니다. 또 허권날 정권 편드는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 조직 검찰을 욕하는 임은정 검사에 대해 147명의 검사들이 임 검사를 비판하는 정유미 검사의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심지어 참여연대에 지금 공익법센터 소장에 있던 양홍석 변호사가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 안에서 일을 다 해온 사람입니다.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내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아 고민이 많았다. 이번에 검경수사권이나 공수처 같은 입법이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준을 넘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첫 단추부터 첫 걸음부터 엉뚱한 데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며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이분은 페이스북에요.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폐병 환자의 다리를 절단해서 휠체어에 앉힌 격이다. 대검 중수부 같은 특수수사 전담기구를 하나 더 만들고 공수처라고 부르는 이 상황이 비현실적인 호러물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재 공급원이자 어용, 한마디로 관변, 이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 참여연대에서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 김경률 회계사에 이어 지금 양홍석 변호사까지 들고 받아버렸습니다. 자, 홍익대 전성인 교수, 이분도 진보적인 성향인데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항명이 아닌 추미애 장관의 패싱이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충분한 절차를 시간을 두고 갖추지 않았다. 이것은 추 장관의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도 지식인과 양심적인 사람이 많고 권력을 탐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이제 문재인의 독재에 이탈을 하고 문재인 독재는 그야말로 생양아치급 그냥 이 사람들만 남아가는 그런 양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양심도 없고요. 그야말로 출세의 욕망의 누님은 그래서 총대를 메고 문 독재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남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탈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이 아무리 여론 조작을 하더라도 여론조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양상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잘 나갈 때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눈이 뒤집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지금 이 독재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 문의 독재 부분들을 검찰이 일종의 스탈린그라드로 만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딱 버티고 앉아서 이 검찰을 치기 위해서 문이 계속 발아갈수록 문은 이제 점점 더 이 지지를 상실해 가게 될 거고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그러다가 한 건 된통 터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결국 해체될 거다. 그래서 대검은 반부패부 축소 등 직제 개편의 반대에 대해 의견을 모아서 정권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문은 물론 이런 거를 추미애를 앞세워서 깔아뭉개고 또 직제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21일 날 상정하고 검찰의 차장 부장급 중간 인사를 통해 검찰을 초토화시키겠죠. 이러면 검사들이 또 반발할 겁니다. 이 싸움 속에서 스탈린그라드였어요. 그냥 이 히틀러가 저 중간에 있는 도시는 그냥 뛰넘고 가. 뭐 딴 데 가서 또 점령 더 하면 되지. 온 사방의 땅인데 저걸 왜 싸워. 우리 보급로나 튼튼히 하면서 저거는 그냥 패싱해버리자. 이랬더라면 스탈린이 당황했을 건데 그 이름에 집착해가지고
건물 하나를 점령할 때 수백 명씩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전 끝에 독일군이 녹아내렸고 그래서 결국 포위당해서 독일군이 망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은 검찰을 소탕하겠다고 지금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검찰 수뇌부 윤석열은 완급을 조절하면서 뻗대기고 앉아 있어요. 자, 윤석열까지 쫓아내는 단계로 갈라 그러면 윤석열은 이제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내릴 수 없어요. 속도만 약간 조절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호랑이가 어디로 덮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윤석열과 검찰을 없애려다가 녹아내릴 거다. 그게 이미 국민적 여론 조작이 광범위하게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